제6화 최초로 한국에 온 후기 성도는 누구일까? 시간 속으로 역사와 추억의 발자취. 글 김대연 한국교회역사위원회 전문가. 일러스트레이터 박희령 한국교회역사위원회 일러스트레이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았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캐는 것이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정보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그 대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제부터 필자가 쫓아온 길을 함께 거슬러 올라가며 지난 시간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 전쟁에 참전한 후기 성도 군인들. 1950년 필자가 처음으로 속했던 와드는 서울 청운동 7번지, 즉 한국 선교부 자리에 있었다. 그곳은 당시 서울 스테이크 제사와드로 후기 성도의 역사가 풍부하게 깃들어 있는 곳이다. 아마 필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81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모임을 위해 먹을거리를 사려고 교회 근처의 가게에 들어갔다가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동네에서 꽤 오래 사셨던 것으로 보이는 가게 주인은 우리 교회를 미국 교회라고 불렀다. 또한 와드의 어른들은 우리 교회가 625 전쟁 때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다. 최초로 한국에 온 후기 성도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애들은 이런저런 정보를 종합해보면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초로 한국 땅에 들어온 후기 성도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사진 1. 미 7사단 지역 후기 성도 군인 대회 1953년 가을 한국, 미국 군인으로 한국에 파병된 많은 병사 중에는 귀환 선교사는 물론 예비 선교사들이 꽤 여럿 있었다리야 하나 2014년 1월호 지역 소식 8쪽. 우리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후기 성도 군인들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미군이 한국 땅을 밟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조선 말기에도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상황 하에서 미군의 강화도 상륙이 있었고 통상조약을 맺은 후에는 공식적으로 일정 규모의 군대가 주둔했었다. 그때는 군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후기 성도 군인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 역시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필자는 후기 성도 군인이 제법 많이 참전했던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땅에 주둔했던 미군 중 후기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을 수 없었다. 이 한국 독립 당시 주둔한 후기 성도 군인들. 1945년 필자는 이런 기대에 대한 단서를 1985년 우연한 기회에 손에 들어온 잡지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대구 스테이크 중리와드 독신 성인들이 만든 잡지인 높은 산 3호의 당시 한인상 장로 지역 대표가 기고했던 5쪽 분량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역사였다. 여담이지만 이 잡지는 변변한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프로그램도 없던 시절에 140여 쪽의 기사를 모두 손으로 적고 내용도 알차게 만들어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봐도 감탄을 자아낸다. 지금이야 인터넷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역사 전공 교수들도 해외로 나가서 직접 도서관이나 문서보관소를 직접 뒤져야 하던 시절이었다. 대구에서 만든 그 잡지가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던 필자의 손에 들어온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다. 사실 이 잡지는 편집자가 당시 성도의 법 편집인에게 보낸 것인데 필자가 교회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안 편집인이 필자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사진에 그의 서명이 있는데 그는 필자의 첫 번째 감독님이기도 하다. 기사에는 1945년 10월 26일에 로빈슨 하사가 다른 12명과 함께 인천에 상륙했다가 1년 뒤에 돌아갔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LA 한인 지부 장희준 형제가 진술한 것으로 나온다. 당시 한인상 장로는 연차 대회 참석을 비롯해 이국을 오가며 이런 정보를 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마침 지역에서 만든 출판물을 통해 공개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 상당수의 교회 회원들이 참전했고 당연히 한국에 주둔했던 이군 중에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사진 2. 후기 성도 군인 그룹 한국 서울 1945에서 1946년 그 이후 당시 한국에 주둔했던 군인 중 하나인 딕 해리스의 증언이 2002년 12월 처치뉴스에 게재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2005년 한국 교회 오시면서 편찬 작업에 본문 필자로 참여하던 중 2005년 3월에 해리스 형제와 연락이 닿아 관련 자료를 직접 받았으며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후기 성도 군인들은 모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 접촉을 통해 복음을 가르쳤고 거의 침례 직전까지 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현대 세계사에서 온 세상을 경랑 속으로 밀어넣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기 성도 군인들이 이 땅을 지나갔던 것이다. 이들이 오래도록 머물며 한국민들과 많은 접촉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발걸음이 있었다는 자체는 복음이 그만큼 우리 주변에 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이런 군인들 이전에도 한국 땅을 밟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 언급할 사람은 바로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왔던 젊은 사도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다. 3.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의 세계 일주 여행 1921년 2003년에 교회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에는 이런 언급이 있다. 세계적인 교회를 인도하도록 데이비드 오 맥케이를 준비시킨 다른 경험들도 있었다. 1920년 12월에 그는 Improvement Era의 편집인인 휴 J. 캐논 장로와 함께 히버 J. 그랜트 교회 회장과 안톤 H. 런드 회장 보좌에 의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선교부와 학교들을 방문하도록 성별되었다. 1년에 걸친 여행을 하는 동안 그들은 거의 10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에 2배가 넘음을 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가르치고 축복해 주었다. 뱃멀미, 고향 생각 및 여행에 따른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921년 성탄절 전야에 집으로 돌아왔다. 도착한 후에 그들은 그랜트 회장에게 상세한 보고를 드렸으며 그 부름에서 영예롭게 해임되었다. 의 석세 쪽 또한 Highlights in the Life of President David O. McKay 66에서 72쪽 참조. 맥케이 장로와 캐논 장로는 문자 그대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서쪽으로 출발하여 밴쿠버, 일본, 한국, 중국, 하와이, 타이티, 뉴질랜드, 사모아, 쿵가, 호주, 싱가폴, 미얀마, 인도, 이집트, 팔레스타인, 미국을 여행했다. 사실 당시 한국은 일본에 강제 점령되어 있었기에 맥케이 회장의 성역과 관련해 별다른 활동은 없었으나 그는 1921년 1월 6일에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고마마루라고 하는 3,000톤급 배를 타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부산에 내려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이동했다. 사진 3. 맥케이 장로와 소달구지 1921년 1월 부산 추정. 이런 방문에 관해서는 스펜서 J. 팔머 형제 BYU 교수, 제2대 한국선교부 회장, 한국성전회장 역임과 한국선교부 회장으로서의 봉사를 마치고 1970년에 저수란 The Church Encounters Asia 30에서 31쪽에 간략히 기술되어 있는데 맥케이 회장의 이 여행에 관한 이야기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다루기로 한다. 다만 김오직 박사가 미국에서 개종하는 과정에서 맥케이 회장을 대면해 만났을 때 커다란 영적인 느낌이 있었으며 맥케이 교회 회장 시절 한국 헌납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한다면 당시 그의 세계 일주 여행이 교회의 세계화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현대사에서 암울한 시기에 있을 때 이 땅을 지나쳐간 주님의 종은 맥케이 장로뿐만이 아니었다. 1901년에 개설된 일본 선교부에서 임기를 마친 2명의 선교부 회장, 즉 엘마 오원 테일러 회장과 엘버트 덩컨 토머스 회장도 귀국 길에 한국을 들렀다. 4. 일본 선교부 3대 테일러 회장과 4대 토머스 회장의 여행 1910-1912년 1. 엘마 오원 테일러 회장. 필자는 엘마 오 테일러에 관한 이야기를 BYU 스저리 싸는 개간 학술지 2001년 1호의 리드 L 니어슨의 기고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엘마 오원 테일러는 당시 12사도 정원회의 히버 J. 그랜트 장로와 함께 1901년에 일본으로 갔던 3명의 선교사 중 하나였다. 그는 당시 18세였다. 나중에 그는 호레이스 S. 엔사인 회장에 이어 1905년 7월부터 1910년 1월 1일까지
3대 회장으로 봉사하다가 제1회장단의 지시로 1월 10일 동반자 프레데릭 A. 케인 장로와 함께 일본 도쿄를 출발하여 한국과 중국을 답사하고 3월 18일에 일본 시모노세키에 도착해서 4월 26일에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다. 그들은 한국에서 경부선을 이용하여 여행하며 나름대로 한국을 경험하고 여행의 목적인 한국과 중국의 현지 정보를 수집했다. 이 두 사람은 한국에서 약 2주, 중국에서 약 4주 체류했고 케인 장로는 한국 보고서를, 테일러 장로는 중국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 보고서는 교회 역사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한국 보고서는 조만간 이 지면을 빌려 공개할 계획이다. 사진사 1902년경 일본 선교부 선교사 1910년 1월 테일러 장로와 케인 장로가 한국을 방문했다. 가운데 줄 엘마 O. 테일러 첫 번째, 프레데릭 A. 케인 네 번째, 히버 J. 그랜트 다섯 번째, 이 엘버트 덩컨 토머스 회장. 앞서 언급한 테일러 회장에 이어 1910년 1월부터 1913년 4월까지 제4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한 토머스 회장도 귀환하면서 가족사진 속의 여성과 아기와 함께 중국, 인도, 중동,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갔다. 필자는 토머스 회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5년에 한국 헌납 50주년 역사를 기술하면서 인터넷으로 한참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그에 관한 내용을 찾게 되었고 50년사 초고에 그 내용을 삽입했으나 최종 출판물에서는 삭제된 일이 있다. 토머스는 일본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소책자를 일본어로 썼으며 1932에서 1950년 사이에 미국 유타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이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의 여행에서 한국 관련 부분은 많지 않으리라고 추측되지만 이들 부부가 평생 기록한 일지가 여행 관련 부분을 비롯해 Utah Department of Heritage and Arts에 기증되어 소장 중이며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규명이 더 필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사진 5 1911년경 일본 선교부 선교사들 엘버트 D. 토머스 회장과 에드나 H. 토머스 자매와 아기 앞줄 왼쪽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 오 하치로 모리 1908년 2월. 사실 필자는 엘마 오 테일러 회장보다 한국에 먼저 온 교회 회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필자는 그의 일기에 디지털 사본이 브리검 영대학교 헤럴드 비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열람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국인의 수기 필적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속독에 부담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그 자료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다. 자료를 만나면 늘 그렇듯 무심코 코리를 검색해 보았는데 그 결과 수십 쪽이 검색되었고 그가 한국을 방문했던 1910년 이전에도 몇 개의 검색 결과가 떠올랐다. 이것이 하치로 모리를 찾게 된 경위이다. 사진 6 1908년 4월 28일 화요일 테일러 회장의 일지 빨간 줄 부분 from Do Hachiro Mori who is now in Korea. 엘마 오 테일러 회장의 일기에 따르면 하치로 모리는 1907년 11월 25일에 침례를 받았고 테일러 장로가 몰문경을 번역할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다. 하치로 모리는 침례를 받기 이전인 9월에 담배 회사로 직장을 옮겼는데 이듬해인 1908년 2월에 회사에서 한국 근무에 대한 제안을 받고 2월 26일에 일본을 떠난다. 별다른 일이 없었으면 모리 형제는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부산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후 모리 형제가 한국의 어느 곳에서 일했는지 추적할 수는 없었지만 테일러 장로는 1908년 4월 28일에 모리 형제에게서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 편지를 받았다. 테일러 장로는 모리 형제에게 선교 본부에서 번역을 돕는 서기 역할을 제안한 적이 있으며 한국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그의 영적인 복지가 어떻게 될지를 우려했다. 실제로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신앙이 흔들렸으며 결국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 1910년 1월 13일 테일러 장로와 케인 장로는
부산에서 모리 형제와 만나 한국과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두 장로는 그렇게 바다 건너에서 홀로 생활하는 새로운 개종자에게 성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마치는 글. 처음으로 한국에 왔던 후기 성도는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0년 이상을 추적하면서 필자가 얻게 된 정보를 차례로 소개했다. 그 후의 역사를 다루면서 정보가 한꺼번에 주어진 적은 없었다. 조그만 퍼즐 조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어디에 맞는 조각인지 시도해봐야 할 때가 많았고, 점차 드러나는 연관성에 적지 않게 놀랐던 적도 많다. 위에 언급한 짧은 이야기들 사이에도 밝히지 못한 연결고리들이 더 있으며 조만간 그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회복된 복음이 이 땅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이 신앙으로 살았다는 점이다. 이국 동부의 농촌에서 시작된 복음이 미대륙과 태평양을 넘어 한국에 오기까지 그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늘의 명령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